누군가 무심코 던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 한마디. 보통 사람들에겐 그저 가벼운 인사치레일 이 문장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분석 보고서로 변하곤 하죠. 내가 어제 일을 잘못했나? 내 표정이 그렇게 별로였나?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자책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선 쉽게 말하곤 하죠. 너 너무 예민해. 좀 둔해져 봐. 하지만 둔해지는 법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당신이 예민한 건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고성능 안테나를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안테나가 왜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을 찌르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이면의 코드를 해독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민함을 마치 고쳐야 할 병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예민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세 가지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정보 과부하라는 형벌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외부 자극을 걸러주는 필터가 존재하죠. 보통 사람들의 필터가 촘촘한 그물망이라면 예민한 당신의 필터는 너무나 얇은 거주와 같습니다. 타인의 미세한 눈썹 떨림, 공기 중에 미묘한 냉기,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작은 망설임까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수만 가지 데이터들이 당신의 뇌로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당신이 지치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1메가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할 때 당신은 홀로 1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압도적인 정보량을 매 순간 처리하느라 당신의 뇌는 늘 붉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코드는 거울 뉴런의 저주입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복사해오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예민한 이들은 이 뉴런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죠. 옆 사람이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슬픈 영화를 보면 며칠을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감정적 전이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대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정작 나의 감정을 돌볼 에너지는 늘 바닥나 있을 수밖에요.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방치하게 되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코드는 과잉경계라는 생존 본능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에게 예민함은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맹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다만 현대사회에는 맹수가 없는데도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직장 상사의 낮은 목소리 톤에서 포식자의 위협을 감지하고 비상벨을 울려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24시간 내내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하루가 끝날 때쯤 녹초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예민함을 극복하고 제발 좀 둔해져라.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4K 고성능 카메라를 가진 사람에게 화질을 낮춰서 찍으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오히려 문제는 둔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자극과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이 과연 정말 약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정신적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해결책은 둔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우리에겐 경계선의 건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타인의 감정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쏟아질 때 마음속으로 투명한 벽을 세우고 주문을 외우세요.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둘째, 자극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최신형 컴퓨터와 같습니다. 당연히 발열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종료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타인의 화려한 삶만 보여주는 SNS, 의미 없는 단톡방의 대화들, 당신의 안테나를 자극하는 소음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사치가 아니라 타버린 회로를 식히기 위한 필수적인 냉각장치입니다. 셋째, 예민함을 통찰력으로 변환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남들의 미세한 기류를 읽는다는 건 그만큼 섬세한 전략을 짤 수 있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쓰지 말고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전환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고 불안해하는 대신 저 사람의 오늘의 행동 데이터는 평소와 이런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정보로 치환하는 순간 당신의 예민함은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민한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지개의 미세한 색깔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의 리듬을 듣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세상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의 안테나가 오늘 유독 열심히 작동하고 있구나. 주인 지키느라 고생이 많구나 하고 다독여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예민함을 고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섬세함은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될 테니까요.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 불편한 감정에 오늘 섬세함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